당신은 요즘 혈압이 예전처럼 안정되지 않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아침마다 잔잔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숫자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불안해지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약도 챙겨 드시고 염분도 조절하고 걷기도 꾸준히 하시는데 왜 혈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6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사실 70세 이후 어르신 3분 중 1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혈압의 기본 리듬이 흔들리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놀라운 점은 그 시작이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밤새 발끝이 차가웠던 날, 잠이 들기 전 소화가 덜 된 날, 혹은 아침에 평소보다 숨이 조금 더 가빴던 날, 같은 작은 신호 말이지요. 이런 변화들은 몸이 회복 능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점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신호들을 되돌리는 힘 역시 아주 사소한 루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치료를 받으셨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 남성분이셨는데 약을 먹어도 저녁만 되면 혈압이 뛰어요. 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찾아오셨지요. 진찰을 해보니 특별히 급성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시간대가 항상 일정했습니다. 오후 5시 이후 몸이 조금 지치고 순환이 떨어질 때였습니다. 이분에게 저는 굉장히 간단한 하루 회복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단 몇 분의 조절만으로 혈압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고 4주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혈압이 다시 제 리듬을 찾았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바로 혈압이 단순히 높고 낮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하루 동안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따라 안정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스펀지처럼 탄성을 잃으면 더 쉽게 흔들리고 회복력이 떨어지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솟구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회복력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스펀지가 서서히 되살아나듯 혈관도 다시 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이후 단 10분의 루틴만으로 혈압의 하루 리듬을 안정시키는 방법, 그리고 많은 어르신이 간과하는 회복을 방해하는 작은 실수들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혈압의 리듬을 다시 되찾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흔들림의 원인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혈압이 나이와 함께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세밀하고 조용한 변화를 몸속에서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이 오르는 원인을 염분이나 스트레스 같은 외부 요인에서만 찾으시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더 중요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순환 저하, 즉 혈관이 하루 동안 피를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벽의 탄성이 떨어지고 혈관 내면의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면서 피가 흐르는 길이 좁아집니다. 이때 혈압은 자연스럽게 더 높은 힘을 필요로 하게 되지요.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가 딱딱해지면 물을 더 세게 틀어야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혈압이 올랐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혈압이 오르는 이유 뒤에 있는 몸의 회복력 약화입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순환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위는 심장도 뇌도 아닙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피를 위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계시거나 걷는 양이 줄어들면 이 근육이 피를 위로 보내는 힘이
크게 약해집니다. 그 순간 혈압은 갑자기 불안정해지고 특히 아침과 저녁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어르신들이 발이 자꾸 붓습니다. 다리가 무겁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혈압의 흔들림이 혈관 문제보다 신경계 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율신경이 혈압을 조절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약한 스트레스에도 혈압이 빠르게 튀어오른다는 주장이지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신경보다 순환이 먼저 약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실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둘의 의견이 절반씩 맞습니다. 신경계가 혈관의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고 순환 저하가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킵니다. 마치 두 개의 느린 톱니바퀴가 맞물려 더 크게 흔들리는 것처럼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핑 도는 느낌. 또는 저녁 무렵이 되면 이유 없이 두통이 생기거나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몸이 보내는 순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순환 저하는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되돌리는 힘 또한 아주 작은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순환이 떨어지는 패턴을 잘 파악하면 혈압을 안정시키는 루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어떻게 읽고 회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힌트는 당신의 지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 신호를 그냥 피곤해서 나이 드니 그렇지 하고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혈압 회복 루틴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문제가 커지기 전 반드시 힌트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오셨던 74세 여성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는 멀쩡한데 어떤 날은 괜히 숨이 답답해요. 혈압도 들쑥날쑥하고요. 그런데 문진을 하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바로 점심 이후 2시간, 몸이 약간 늘어지는 시간대에 혈압 변동이 커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분은 이 시간을 단순한 식곤증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순환이 잠시 떨어지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몸의 작은 변화들은 의외로 정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말이지요. 평소보다 손끝이 차가운 날, 이유 없이 귀가 더 먹먹하게 느껴지는 날, 걸음을 조금만 빨리 걸어도 숨이 차는 날, 갑자기 눈앞이 잠깐 어두워지는 순간, 다리가 평소보다 쉽게 붓는 날, 이 신호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혈관이 회복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회복 루틴을 시작해야 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몸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고 그 패턴을 파악하면 혈압 회복 루틴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전이 되는 사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혈압이 올라갈 때만 신호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압이 떨어질 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서 있을 때 다리가 무겁거나 갑자기 식은땀이 나는 경험이 있었다면 혈압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흔들림이 반복되면 결국 고혈압으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시간대에 가장 몸이 무거워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회복, 루틴의 첫 열쇠가 됩니다. 약간의 관찰만 더해도 몸의 패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피곤하고 숨이 차는 분들은 밤사이 순환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저녁에 머리가 무겁고 귀가 울리는 분들은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이 혈압을 흔드는 패턴입니다. 이처럼 몸은 매일 정확한 힌트를 남깁니다. 곧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그 작은 신호들이 어떻게 당신의 회복 루틴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이 신호들을 빠르게 진정시키는지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했던 몸의 리듬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동일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혈압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이 회복할 틈을 잃었구나. 바로 이 순간이 반전의 출발점입니다. 혈압을 낮추는 방법만 찾다 보면 정작 중요한 근본 원인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라 혈관이 하루 동안 회복하지 못한 채 다음 날로 넘어가는 누적 피로 때문입니다. 예전에 76세 남성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혈압은 높은데 몸은 멀쩡해요. 약만 먹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며칠 뒤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급성 질환은 없었지만 혈압의 회복 리듬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혈압 수치만 신경 썼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아, 내 혈관이 쉬지를 못했구나. 우리가 자주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혈관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한다.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혈관도 하루 중 잠깐씩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밤의 혈관 벽은 미세한 손상을 스스로 복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 혈압이 더 쉽게 뛰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의학자들은 혈관의 회복은 잠자는 동안 70% 이상 이루어진다 고 말합니다. 반대로 또 다른 학자들은 회복은 밤보다 후에 더 활발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보면 두 견해 모두 맞습니다. 회복은 밤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오후에 심장 부담이 줄어들 때도 효율적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몸이 가장 지치고 숨이 가장 얕아진다고 느끼시나요? 그 시간이 바로 혈관 회복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오전 10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저녁 7시일 수도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대에 몸이 요구하는 회복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령 오후 무렵 다리가 무겁고 어지러운 분들은 순환이 잠시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단 1~2분의 회복 행동만 추가해도 혈압은 다시 안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바로 다음 섹션에서 저는 이 반전의 깨달음을 실제 아침 회복 루틴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혈액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전체 리듬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회복 루틴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 회복 루틴의 첫 단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침 조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혈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치 자체가 아니라 아침에 혈관이 어떤 상태로 깨어나는가입니다. 혈관이 딱딱한 상태로 깨어나면 하루 종일 비슷한 경직이 지속되고
반대로 부드럽게 깨어나면 하루의 리듬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을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약하게 빛을 내다가 점차 따뜻함을 더해가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혈액이 몰리면 부담을 느끼지만 천천히 깨어나면 하루의 흐름을 더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호흡 순환 조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1. 눈을 뜨고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 2. 누운 상태에서 코로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쉰다. 3. 이때 어깨와 가슴에 힘을 빼고 배가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한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밤새 심장은 느린 속도로 일을 하고 있었고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이 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심장이 놀라지 않도록 천천히 기동시키는 것이 바로 아침 조절법의 핵심입니다. 놀랍게도 연구에서는 아침 첫 10분의 신경 반응이 하루 혈압 패턴을 크게 좌우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아침 루틴을 적용한 뒤 혈압 변동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즉, 논쟁이 어떻게 이어지든 실제 몸은 분명한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아침에 물을 한 번에 벌컥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분이 혈압에 좋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는 것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좋은 루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으로 시작해 15분 정도 간격을 두고 조금씩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순환이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고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여기서 잠깐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빠르게 뛰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침 조절 루틴이 몸에 꼭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아침 조절 이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오후 안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핵심이 바로 오후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혈압의 리듬은 지금부터 달라집니다. 아침에 혈관을 부드럽게 깨웠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오후 안정 루틴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혈압이 저녁에 오르는 원인만 찾으시지만 실제로는 오후의 작은 흔들림이 저녁 혈압을 결정합니다. 마치 나무가 낮 동안 햇볕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밤에 잎이 어떻게 닫히는지 달라지는 것처럼요. 오후 시간대는 몸의 리듬이 잠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식사 후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고 근육의 긴장도가 낮아지며 자율신경도 잠깐 느려집니다. 이때 혈압은 갑자기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이 반복되면 저녁에 혈압이 크게 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에는 짧은 회복 행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 플러스 근육 활성 루틴입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피를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다리를 2분만 움직여도 상체 혈압 안정에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2.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를 20회 3. 그 다음 발끝을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20회 4. 마지막으로 코로 4초 들이마시고 8초 내쉬는 호흡을 1분.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과 호흡을 동시에 자극해 전체 순환을 재정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고 묻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요. 머리가 맑다는 느낌은 뇌 혈류가 안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녁 혈압을 지켜주는 핵심입니다. 여기에도 학자들 사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는 오후 루틴은 필요 없다. 충분히 걷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쪽은 오후에 짧은 자극이 있어야 저녁 혈압이 안정된다. 고 주장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두 주장 모두 맞습니다. 걷기는 기본이지만 걷기만으로 부족한 분들에게는 짧은 루틴이 큰 효과를 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쯤에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후에 어떤 신호를 느끼는가? 눈이 피로해지는가? 어지러움이 있는가? 다리가 무거워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루틴 강도와 시간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소셜 CTA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멈추고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혈압이 이 작은 루틴 하나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하루 리듬의 마지막 단계인 저녁 회복 루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루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혈관의 회복력을 완성짓습니다. 이제 하루 회복 루틴의 세 번째 단계인 저녁 회복 루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만 집중하시지만 사실 혈압 안정에 더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시간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혈관의 대부분의 회복이 밤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 벽은 낮 동안 받은 작은 손상을 스스로 수리하려고 노력하고, 이 과정이 원활해지면 다음 날 혈압이 훨씬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회복 시간을 방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저녁 식사 후 장시간의 TV 시청,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염분 많은 간식, 그리고 가벼운 긴장을 놓지 못한 채 잠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혈압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행동이 아니라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없애는 행동입니다. 회복 시간이 줄어들면 혈압은 다음 날 더 쉽게 출렁입니다. 저녁 회복 루틴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긴장해 있던 혈관을 서서히 눌러주고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안내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녁 7시 이후에는 염분, 당분 섭취를 최소화한다. 서서히 수분이 빠지는 밤 시간대에 염분이 많으면 혈관이 부담을 느끼고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2. 10분 관골 아래 림프 순환 풀기. 두 손가락으로 귀 아래에서 턱 선을 따라 목선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은 목 주변의 림프 순환을 도와 머리로 몰렸던 열을 내리고 상체 혈류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잠들기 전 2분 호흡 안정법. 코로 서초 천천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합니다. 이때 어깨를 완전히 내려놓고 배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을 느끼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 2분 호흡 안정법은 실제로 자율신경학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방법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수면 중 혈관 회복을 촉진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호흡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밤중 혈압 상승이 줄어들고 다음 날 아침 혈압도 더 일정해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이론보다 당신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잠들기 전
이유 없이 머리가 뜨겁거나 몸이 분주해지는 느낌.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아직 난 모드를 유지하고 있어 혈관이 제대로 회복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때 2분 호흡 안정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저녁 루틴의 또 다른 핵심은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종아리 뒤쪽을 천천히 늘리는 동작은 다리 혈류를 개선해 밤 동안의 순환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종아리에는 많은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스트레칭이 전체 순환 안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끝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이 작은 동작들이 결국 내일 아침의 혈압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변화입니다. 곧 이어지는 다음 섹션에서 저녁 루틴과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혈압 회복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통념들을 바로잡아야 회복 루틴의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지금까지 회복 루틴을 하나씩 익혀오셨다면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굳게 믿고 있는 잘못된 혈압 상식설입니다. 이 통념들을 교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루틴을 잘 실천해도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통념은 이것입니다. 혈압은 아침에만 신경 쓰면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혈압이 가장 크게 출렁이는 시간은 오히려 오후와 저녁입니다. 아침은 혈관이 막 깨어나 안정적인 편이지만 오후 이후에는 하루 동안 쌓였던 혈관 피로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아침 수치만 보고 오늘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두 번째 통념은 걷기만 하면 혈압은 알아서 좋아진다. 걷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는 데는 좋지만 혈압의 불안정을 잡아주는 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성을 바로잡으려면 짧고 정확한 회복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 통념은 좀 더 흥미롭습니다. 혈압은 숫자가 높아야만 위험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압이 높고 낮음보다 더 위험한 것이 혈압 변동폭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변동폭이 큰 사람은 중풍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이 주장에는 반박도 많습니다. 혈압 변동폭은 측정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지요. 하지만 임상에서는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혈압이 밤마다 출렁이고 아침마다 요동치는 분일수록 피로가 더 심하고 귀가 더 자주 울리고 두통이 잦고 어지러움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혈압이 일정했나요? 아니면 요동쳤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회복, 루틴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은 저녁에 조금 피곤한 건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실 피로의 대부분은 혈관 피로에서 비롯됩니다. 저녁에 다리가 무겁고 머리가 뿌옇다면 그것은 단순 피로가 아니라 혈압이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루틴은 필요 없다. 하지만 약은 혈압 수치를 조절하는 도구일 뿐 혈관의 회복력까지 강화해 주지는 못합니다. 실제로 안정된 혈압을 되찾은 어르신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약도 필요했지만 결국 나를 회복시킨 건 생활의 리듬이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런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은 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하루 2분 보너스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회복의 완성 단계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루 2분 보너스 루틴 업무입니다. 이 루틴은 아침, 오후, 저녁 루틴과 달리 하루 어느 시간대든 쉽게 넣을 수 있고 즉각적인 효과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아 매우 인기 있는 방법입니다. 보너스 루틴의 핵심은 순환을 순간적으로 재정렬하는 작은 자극입니다. 이 자극은 혈관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잠시 놓치고 있던 리듬을 다시 잡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발목 펌핑. 1분 루틴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1.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2. 멀리 미는 동작을 3. 1분 동안 30마일 4-2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정맥 순환을 빠르게 개선합니다. 특히 다리가 무겁다, 앉아있다, 일어나면 어지럽다 는 분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2. 가슴 열기 40초 루틴 등을 펴고 두 어깨를 뒤쪽으로 부드럽게 모아 가슴을 넓게 열어줍니다. 이때 3초간 유지하고 2초 쉬기를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상체 혈류를 안정시키고 목 어깨로 몰린 긴장을 완화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발목 펌핑처럼 간단한 동작이 혈압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회의적입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실제 고령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분 루틴을 하루 2-3회 반복하면 혈압 변동폭이 줄고 오후 피로감이 크게 감소합니다. 다시 말해 이 논쟁의 핵심은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유 없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머리가 순간적으로 뜨거워지는 느낌.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잠깐만 누워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혈류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자극이 순환을 더 빨리 회복시킵니다. 이때 바로 보너스 루틴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작은 질문을 드릴게요. 하루에 2분을 내는 것이 어렵나요? 대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답하십니다. 하지만 몸은 그 2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보너스 루틴은 특히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후에 쉽게 피로가 몰리는 분,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분, 아침에 머리가 무거운 분, 혈압이 일정하지 않아 걱정되는 분. 이 루틴이 하루의 어느 순간이든 순환을 재정렬해 혈압의 흔들림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혈압 회복 루틴을 실천할 때보다 더 중요한 단계, 누가 조심해야 하는가, 즉 회복 루틴의 예외 케이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루틴의 기본이니까요. 이제 회복 루틴의 중요한 고비인 안전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오후, 저녁 루틴과 보너스 루틴을 통해 혈압 회복의 기초를 잘 쌓아오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루틴을 그대로 따라도 괜찮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어르신에게는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예외를 놓치면 혈압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 예외는 심한 어지러움이 자주 나타나는 분입니다. 걷다가 멈출 때 순간적으로 시야가 흔들리고 잠깐 어두워지는 느낌이 있다면 단순한 혈압 변동이 아니라 자율신경계 반응이 느려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침 루틴을 조금 더 천천히 하고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한 분, 즉 부정맥 의심이 있는 분입니다. 부정맥이 있는 경우 무리한 호흡 조절이나 과도한 스트레칭은 심장을 잠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쿵 하고 빠르게 뛰었다가 다시 느려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회복 루틴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예외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로를 못 느끼는 것이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몸의 무거움이나 울림을 감지하는 능력이 줄어들어 문제를 제때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루틴보다 아주 짧은 루틴부터 천천히 채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안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녁 루틴을 할 때 혈압약 복용 시간을 스스로 바꾸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인터넷에서 저녁에 먹어야 효과가 좋다. 또는 아침에 먹으면 안 된다. 는 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약의 효과는 단순 시간보다 당신의 신체 리듬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즉, 약 복용 시간은 의사가 신중히 정한 것이므로 마음대로 변경하면 회복 루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많습니다. 일부 연구는 혈압약을 저녁에 복용해야 효과가 더 좋다고 말하지만 또 다른 연구는 개인의 생활 리듬을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를 변경 없이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어디에서 가장 위험 신호를 보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회복, 루틴의 강도와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 7일 동안 따라하면 몸의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 플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회복의 길이 이제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 루틴의 모든 요소를 하나로 모아 7일 회복 플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플랜은 복잡하거나 부담스러운 계획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과도한 변화가 아니라 지속되는 작은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실천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가 좋았던 7일 루틴을 아래와 같이 구성해 보았습니다. 1. 2일차 몸의 리듬 관찰하기 이틀 동안은 무리한 실천보다 신호를 관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에 몸이 가장 무거운가? 오후에 눈이 피로한가? 저녁에 다리가 붓는가? 이 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이미 혈압의 하루 패턴을 절반 이상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 과정은 앞으로의 루틴 적용을 훨씬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3, 4일차 아침 플러스 오후 루틴 정착 2단계에서는 두 가지 루틴만 정확하게 지키면 됩니다. 1. 아침 1분 호흡 조절 2. 오후 종아리 발목 펌핑 루틴 이 두 가지는 혈압의 시작과 중간을 안정시키는 핵심 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두 가지만 해도 몸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5, 6일차 저녁 회복 루틴 더하기 이제 혈관을 밤 동안 회복시키는 단계입니다. 림프 순환 풀기 3, 5분, 2분 호흡 안정, 가벼운 종아리 스트레칭. 이 루틴은 다음 날 아침 혈압의 첫 리듬을 결정합니다. 특히 밤만 되면 머리가 뜨거웠다. 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7일차 2분 보너스 루틴 추가. 이날은 하루 동안 2분만 사용하는 보너스 루틴을 2회 이상 넣습니다.
아침, 오후, 저녁의 기본 루틴이 이미 몸에 익었기 때문에 보너스 루틴을 추가하면 혈압 변동폭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부 학자들은 7일은 너무 짧다고 주장하며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7일 동안만 제대로 루틴을 실천해보면 몸이 이 리듬이 편하구나 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루틴이 몸 안에서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어떤 일을 단 일주일만 반복해도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변화가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혈압 회복 루틴도 똑같습니다. 단 7일이면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잊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마지막 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침 루틴에서 시작해 오후, 저녁, 그리고 보너스 루틴까지 몸의 리듬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여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당신의 몸이 어떤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지를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혈압이라는 숫자를 넘어 몸의 회복력이라는 더 큰 흐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압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또한 회복이라는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단지 그 능력을 다시 불러내기 위한 작은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조용한 호흡, 오후에 잠깐 멈춰 진행했던 작은 펌핑 동작, 잠들기 전 부드럽게 열렸던 림프 순환의 흐름.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혈압이라는 큰 강물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했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때로는 무겁게, 때로는 답답하게, 때로는 조용하게 속삭이듯 말합니다. 지금 잠깐 쉬어달라. 조금만 천천히 움직여달라. 오늘은 특별히 따뜻하게 해달라.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순간 몸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문제가 생길 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돌보는 시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거창한 루틴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꾸준함입니다. 작은 꾸준함은 결국 혈압의 리듬을 그리고 일상의 안정성을 되찾게 해줍니다. 하루 1분이든 2분이든 당신의 몸은 그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즉시 무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복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속도입니다. 조용히, 차분히, 그리고 꾸준하게 이어지는 속도이지요.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작은 신호들, 발끝의 차가움, 저녁 무렵의 가벼운 어지러움, 이유 없는 머리의 묵직함. 이 신호들은 때로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신호들이 회복의 출발점이었음을 아실 겁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변화를 단순히 듣고 끝내지 않고 직접 느끼고 확인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작은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7일만 오늘 배운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변화가 있다면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7일 변화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늘 그렇듯 따뜻하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혈관은 여전히 강합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회복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작은 실천을 이어가 봅시다. 댓글에 Day 1 7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회복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